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27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오늘은 얼망졸망국 전화 골랐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처음으로 파괴됐다,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게 러시아 드론에 의해서 계속 추적이 된 영상이 지금 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마 보도가 지금 영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거리인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쭉 움직이는 게 드론으로 추적이 되고 있어요. M1 에이브람스 전차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피격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인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요. 대무 사진에서 보신 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불꽃이 두 개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요 정도 사진이 지금 노출이 됐고, 피격해서 불타고 있는 장면은. 그 다음에 이 장면은 그 드론 조작수의 화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전차의 실루엣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99%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실루엣이 맞거든요. 이렇게 해치에 배치된 거나 뭐 포탑의 형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 이 뒤에 보면은 지금 제일 뒤에 불꽃이 보이는 부분은 엔진 부위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앞부분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듯한 공간이 보여요. 저기는 이제 보통 포탑의 뒤에 버설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 저기에 포탄이 지상되는 장소고, 서방권의 전차 같은 경우는 저기에 이제 블로우 오프 패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압력이 차오르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안에 압력을 낮춰주는, 그래서 대폭발로 이어지지 않는, 서서히 타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서 지금 연기가 솟고 있고, 또 이 조종수하고 포수의 해치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치가 조종수하고 포수의 해치가 열린 것으로 봐서는 이게 승무원 4명 타고 있습니다. 4명 타고 있는데, 그 해치가 열린 것으로 봐서는 뭐 전부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승무원들이 탈출을 했다. 피격 지점은 후부인 것 같다. 자, 이런 내용은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맞는 것이 확실한 게, 정황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3일 전의 영상이거든요. 이런 게 떴어요, 텔레그래프에. 그때도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니면 이제 SNS 상에 돌아다니는 영상이 지금 텔레그래프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소개되어 있느냐면은 M1 전차 전장에서 처음 관측됐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M1 전차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지가 5개월가량 됐어요. 5개월가량. 사실은 제일 먼저 탱크를 보내자고 다른 나토 국들한테 종용을 한 게 미국이거든요. 31대를 보냈는데 작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영국이나 독일의 전차는 이미 먼저 투입이 됐고, 뭐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미국은 주기 싫은 티를 역력히 내다가 억지로 준 거란 말이에요, 뒤에.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으면 모범적으로 해야죠. 전차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데, 이런 말씀 며칠 전에 드린 바가 있는데, 마침 이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레오파르드 전차하고 뭐 챌린저 2 전차는 파괴된 모습이 막 노출이 되면서 각국의 장관들이 나서서 뭐 상한 자존심에 대해서 국민들을 달래야 됐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폴란드 언론인지 서방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못 이겨서 억지로 안 보낼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보냈긴 했는데, 이것은 장비가 되게 복잡하니 정교하니 다루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도 최후의 순간까지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류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M1 전차가 뭐 레오파르드 전차보다 챌린저 2 전차보다 특히 더 복잡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좀 난감한 상황, 러시아군에 의해서 피격되는 난감한 사진이 챌린저 2나 레오파르드처럼 공개되기 싫다라는 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황으로 봐서 나가면 피격될 게 분명하니까. 탱크가 뭐 천하무적의 금강불개짓은 아니잖아요. 맞으면 가는 거죠.
자, 그런 자세를 취해온 게 쭉 관찰을 해보면 다 보이는데 이번에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장 끝에까지 남겨뒀을 무기거든요. 미국의 압력이 있는 거니까 이건 쓰지 말라고. 그래서 볼숭사나운 모습 연출하지 말라고 인터넷에, SNS에, 유튜브에. 꼭 이게 뜬 거잖아요, 오늘.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추가 지원이 일단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라 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무기까지, 금단의 무기까지 지금 꺼내 썼다. 이런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봐요. 더 이상 미국이 할 말이 없게. 아니, 내가 뭐 당신들이 보내준다는 무기를 못 받아가지고 당신들의 탱크를 30대 넘는 탱크를 내가 묵혀둬야 되겠느냐. 썬다.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장에서 처음 관측됐다. 이게 3일 전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맹활약을 하는 듯한 분위기. 인과관계는 좀 떨어지지만 뭐 누구를 상대로 사격을 가해서 파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3일 만에 파괴된 영상이 등장한 것이고, 그게 우연의 일치다 이게 아니죠. 전장에 나오면 파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이 뭐 포병 전력이나 공군 전력이나 드론 전력에서 완벽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갑 세력이 전선에 투입되면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도래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좀 더 보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이것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뭉개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여론의 관심이 다른 산으로 옮겨갈 때를 기다리면서. 예, 또 모르죠. 영국처럼 국방장관이 나서서 M1 전차가 맞다라고 확인은 한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얼마 전에 썼던 거죠. 그때 이런 기사들이 나더랬습니다. 작년 9월, 10월 정도에 투입이 됐거든요. 이제 전달이 됐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예, 그래서 도대체 다른 나라들 전차들은 다 나가서 뭉개지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예, 미국이 참 야속하다. 어떻게 말하면 옹졸하다. 자기 탱크가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전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제일 먼저 나서서 말은 꺼내놓고 정작 하지는 않았다. 이게 지금 제가 2021년 죄송합니다. 2월 21일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23년 1월에 바이든이 이제 종용하는 모습이죠. 이 이후로 더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 31대 정도 투입된 것 같아요. 이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딴 데 다 보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우리는 잘 못 보낼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뺐었거든요. 번복하려고 했는데 압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모범을 보이라. 그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네가 말 꺼내놓고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해. 우리는 바보야. 그래서 10월 달에 보냈고 창고에 가만히 잘 모셔져 있다가 모든 무기가 바닥이 난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M1 전차를 전장에 끌고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통보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정도 나오는 우리 보도를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좀 알겠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모르겠다.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도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간 건지는. 자, 이건 레오파르드 전차가 파괴된 모습이고 작년 11월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독일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일었죠. 여기에 이제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계속 신격화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나란히 가서 붙게 된 것입니다. 사진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왜 M1 에이브람스는 나름대로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의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기갑 세력이. 그럼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게다가 러시아가 아브디프카를 점령한 이후에 계속 서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막아서려면 기갑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 M1 에이브람스급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더 이상의 미국 입장에서는 보충 사나운 사진들이 계속 노출될 수 있다. 동영상이. 그걸 그걸 러시아군이 얼마나 잘 파악해서 열심히 영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챌린저 2가 파괴된 모습이고, 이건 코넷 미사일에서 파괴됐다고 돼 있어요. 이건 9월 달이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어디에 투입됐을까를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그 텔레그래프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브디프카 외곽에서 기동 중인 M1 전차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전에.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촬영되고 나서 며칠이 있다가 나오는 그런 영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중요한 장면이니까. 예, M1 전차가 마침내 5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해서 러시아의 적들을 격파하는 그런 모습들은 몇 날 며칠 걸릴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이미 아브디프카가 점령된 후에요. 3일 전이면, 3, 4일 전이면. 자, 이거는 러시아군이 아브디프카 점령 후에 쉬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는 전투에 투입됐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전투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M1 전차 파괴된 겁니다. 더 파괴된 사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지는 것도 그거예요. 예. 러시아 측에서 딱 수준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제가 보건대로. 자, 왜 그런 근거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오른쪽에 까만 점선 동그라미가 아브디프카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세 군데의 소도시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오늘자, 어제자 지금 몇몇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어서 정통한 소식통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점령당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러시아 쪽에서 확인을 안 해주는. 그래서 요 세 지역이 점령이 된 것 같다. 이거는 아브디프카에서 짧게는 2km, 멀리는 한 4, 5km까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 지역 전체가 우크라이나한테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오늘 그림 속에 나온 M1 전차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예. 또한 반격 작전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실패했지만 추가로 오히려 자기들 땅을 지금 점령당한 입장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데모 사진에서 보신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에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조종수 해치예요. 그래서 조종수는 탈출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성무원은 전체 4명이에요. 예, 제일 앞에 조종수가 있고 그 안에 사격을 담당하는 승무원이 있고 그다음 포수가 있고 전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탄약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전차장, 그다음 사수, 사격수, 조종수, K2 같은 경우로 3명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게 그 뒤에 보이는 제가 블로우 오프 패널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죠. 저기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저기는 안에 화재가 일어나면 뚜껑이 열려서 튕겨서 나가게 돼 있어요. 즉 어느 정도 압력이 형성되면은 그래서 대폭발로 이어지지 않게. 예, 대폭발로 이어지면 뭐가 위험합니까? 승무원들 위험하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저 블로우 오프 패널 안쪽으로는 그 격실이 있죠. 격실로 나눠져 있죠. 즉 앞에 있는 승무원석하고 뒤에 있는 포탄은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필요할 때마다 이 문을 열고 보면 여러 가지 탄종이 있을 테니까 원하는 탄종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탄창처럼 돌아요. 뺑뺑이 탄창처럼. 그래서 그걸 돌려서 찾아서 싹 밀어넣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안에 타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뚜껑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즉, 저 말은 저기가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기 뚜껑은 되게 얇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보면 전차의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부러 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드론 같은 데 취약하다는 겁니다. 전차끼리 서로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기에 전차탄을 맞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렇지만 드론이 대세인 지금 전장에서는 저기가 엄청난 약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기를 노렸거나 지금 탱크 뒤에 불이 붙은 부분 엔진 부위고 연료 탱크 부위로 보이거든요. 저기 연료 탱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료에 불이 붙었어요. 아시다시피 M1 전차는 우리처럼 디젤 엔진이 아니고 저기는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크기는 좀 작을 거예요.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있고 그 연료는 주로 등유 쪽이에요. 항공유가 보통 등유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휘발유처럼 폭발하고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은 RPG 저런 데는 RPG 일반형 RPG 즉 성형 자격탄 안에 텐덤탄도 아니더라도 한 방만 맞으면 저기는 다 구멍이 뚫리는 데예요. 엔진 상부 그리고 블로우오프 패널 같은 경우는
예, 제일 얇은 곳이니까. 예. 저기가 피격당했다. 위에서 드론이 쳤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탑의 버설이라고 그러죠. 뒷부분. 예, 이렇게 탄약을 실는 곳을 거기를 맞고 관통을 해서 엔진 상부에 맞았을 수도 있고 엔진 상부를 비스듬히 맞으면서 저기가 장갑이 약한 부분이 같이 피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여파로. 어쨌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전차 포탄에 맞은 걸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이거 보면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 뒤에 탄창이 저렇게 생기는 거, 포탄 창이 저렇게 생긴 게 저렇게 생긴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 할까? 리벌버 소총의 탄창 같은 게 지금 2개 들어있죠. 이게 탄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무슨 스위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원하는 탄종으로 선택을 하려면은 포수가 뒤에 문을 열고 격벽을 열고 번호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탄종, 철갑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폭탄, 뭐 대인탄 이런 식으로 팩 돌아서 거기로 오면 뽑아서 이렇게 넣는. 예. 그게 있고 그 위에 보면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치는 게 보면 블로우 오프 패널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 저 탄창에 불이 붙으면은 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뒤에 장약부터 타기 시작하겠죠. 예. 뭐 둔감 장약 같은 게 사용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바로 폭발하면 엄청나게 위험하죠. 앞에 있는 탄두는 좀 더 늦게 불이 붙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면 그때는 바로 폭발이죠. 탄두에 들어있는 장약은 둔감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위험하니까. 장약부터 팡 터지면 뭐 블로박스고 뭐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바로 다 유폭돼가지고 전체 탄이 36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18발씩 해가지고 두 탄창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둔감 장약에 불이 붙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블로우오프 패널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사진처럼 위에 뚜껑이 열려 있다. 그리고 거기로 압력과 불꽃이 새어 나간다. 그래서 바로 다른 포탄의 탄두가 폭발하는 온도까지는 안 올라간다. 압력하고. 내지는 그 전에 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준다. 우리 K2 같은 경우도 저 뒤에 실려 있죠. 네. 포탑 버설에 자동장전 장치로 우리는 하고 있고, 자, 그다음 아까 좀 전에 연료에도 불이 붙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1 전차 연료 탱커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료 탱크거든요. 자, M1 전차를 보시면은 조종수가 차체의 정중앙에 앉아요. 그러면 좌우로 공간이 좀 빕니다. 예, 좌로 우로. 예. 그래서 거기에 연료 탱크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옆면에서 보면은 한 개밖에 안 보이겠죠. 실제적으로는 2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트레인 위에 지금 장착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가스터빈 엔진은 디젤 엔진의 파워트레인보다는 살짝 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위에다가 지금 싣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저기는 절대 장갑이 얇은 두꺼운 부위가 아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에모 돼 있는 게 이제 저기 포탑의 버설이고 거기에 자동 장전 장치가 아니라 36발의 포탄이 실려 있는 거고 위에는 블로우오프 패널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장갑이 엄청나게 얇은 곳이에요. 즉 전차전 간에는 포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곳이에요. 이 앞부분에 있는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저기는 장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뒤에 여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제일 약한 부위가 저기 있다. 위에 천정 포함해서 뭐 그 천정 부분이 제일 약하죠. 위에서 잘 옆면보다는. 그래서 이런 FPV 드론이 공격을 할 때 보면은 장갑 차량의 뒷부분을 노리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차 간의 전투에서는 진짜 포탄을 맞을 가능성이 진짜 없는 곳. 네. 이런 곳을 당연히 장갑이 가장 얇게 장착이 되는 거죠. 예. 무게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쳤다.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RPG 성형 자격탄도 한 방 가지고도 두 군데다 동시에 구멍을 냈을 수도 있다. 예. 또는 한 곳에 명중하고 관통을 당했는데 그게 폭발하는 과정에서 워낙 장갑이 얇은 부위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옮겨 붙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은
이번 화면에서 파괴된 것으로 나오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계속 추적을 했잖아요, 러시아군이. 그래서 드론으로 추적을 하고 드론을 보내서 가장 약점인 부위를 공격했다.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